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이브 베이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는 이름 그대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어떤 메일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고 이것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던가, 어떤 상품의 후기를 보고 이것이 긍정적인 후기인지 부정적인 후기인지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성능이 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다는 것은 이 모델을 학습하고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저사양의 PC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만든 그런 모델을 어떤 시스템에서 쓰고자 한다면 이것이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얼마나 많은 CPU가 메모리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이브 베이지 분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베이지 티오림 기반의 어떤 분류 모델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독립적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까 이제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간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가정이 무엇이냐 하면 각 조건이 독립적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이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이다, 각 조건이 독립적이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조건 간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말할 때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나와 축구 선수 메시가 미국에 같이 갈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제 나와 메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간다면 정말로 우연히도 같이 가는 거겠죠. 만약 내가 미국에 갈 확률이 한 100분의 1입니다. 메시는 뭐 저보다 자주 갈 테니까 뭐 한 30분의 1의 확률로 미국에 가요. 그럼 둘이 동시에 같이 갈 확률은 그냥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3000분의 1의 확률로 나와 메시가 미국에 우연히도 같이 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는 확률과 메시가 미국에 가는 확률을 단순히 곱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 뭐 의존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나와 제 아들이 미국에 같이 갈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미국에 갈 확률은 위에서 똑같이 100분의 1이고, 제 아들은 미국에 갈 확률이 한 500분의 1이에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우리 둘이 우연히 같이 갈 확률은 한 뭐 5만 분의 1이냐?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아들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제가 미국에 갈 때, 가족여행 갈 때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갈 확률이 100분의 1이고 아들은 내가 미국에 갈 때 아들은 뭐 한 번 출장, 한 번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한 2분의 1의 확률로 아들도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가기 때문에 나와 아들이 미국에 같이 갈 확률은 20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둘 간의 차이가 뭐죠? 나와 메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가는 거는 그냥 우연히 같이 가는 것이고 나와 아들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게 된다면 두 명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감안을 해서 그 같이 갈 확률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들이 미국에 갈 확률은 원래는 이제 500분의 1이죠. 근데 이제 나와 같이 갈 확률이니까 내가 미국에 간다는 그 전제를 하게 되면 아들은 2분의 1의 확률로 미국에 가는 거예요. 확률이 확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도 5만 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확률이 확 변했죠. 나와 내 아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나이브 베이지 분류에서는 모든 조건이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P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이 P는 어떤 확률을 의미하고요. 대문자 S는 스팸이다라는 것이고 소문자 W는 어떤 단어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있는 짝대기는 어떤 조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P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W1과 W2라는 단어가 있는 조건에서 이것이 스팸일 확률은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팸일 확률과 이제 스팸이 아닐 확률을 계산을 해서 둘 중에 높은 것을 취하는 거죠. 스팸이 높으면 이제 스팸이고 스팸이 아니다라는 것이 높으면 스팸이 아닌 것이고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 베이지 시오림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두 번째 수식으로 넘어갑니다. 베이지 시오림은 여기 밑에 이제 수식을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뭐 대문자 S과 W1, 2를 대입을 하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수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수식에서 이 세 번째 수식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독립적이다 라는 가정이 이때 사용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서 이 첫 번째 P, 두 번째 수식의 첫 번째 P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 단순 곱의 형태로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의 이 첫 번째 P가 의미하는 것은 W1과 W2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때 이 독립적이다라는 가정을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두 개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곱의 형태로 이렇게 수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 이 마지막 수식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W1과 W2라는 단어가 있을 때 스팸일 확률, 그것이 이 마지막 이 수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브 베이지 분류에 이 베이지 시오림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과 이 독립적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이 수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적이다라는 것이 각 조건이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수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많은 약점이 됩니다. 각 조건이 관련이 없다라는 게 실생활에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일에 등장하는 단어들 간에도 사실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앞에 있으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각 단어 간에 사실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는 일단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독립적이란 가정하에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죠. 예측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리소스도 굉장히 조금 들지만 사실은 이제 모델의 한계가 이제 사실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습인데요. 실습은 어떤 책을 분류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제목이나 저작자, 출판사 이런 정보들을 보고 책의 청구 기호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뭐 도서관에 가면 책마다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뭐 이것이 종교, 예술, 언어,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그래서 이제 책의 정보만 보고 나이브 베이지 분류를 통해서 이 청구 기호를 예측하는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성능이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